예, 화서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시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부르짖는 악당의 목소리. 악당 코칭 시간에 아주 빈틈이 많은 악당 또는 허당을 맡고 있는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스마트폰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길거리를 걷다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스마트폰 과연 우리를 똑똑하게 하는가? 이거 너무 제목 식상한 것 같은데. 스마트폰 너희 색.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 너희 색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G폰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3G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4G폰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말들이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너무나 셉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요새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이제 휴대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이 있잖아요. 삼성 휴대폰이 해외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더 비싸다, 뭐 이러한 설이 있었어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팔았을 때 삼성 휴대폰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세금이 붙잖아요. 근데 삼성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붙이지 않으니까 원래 원가는 더 싸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보증금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알고 봤더니 보증금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애초에 휴대폰 출고가를 정할 때 어차피 보증금 20만원 30만원 빼니까 뭐 5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고 7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뭐 이 부분은 정부나 다른 분들이 열심히 잘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차라리 해외에서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아이폰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었죠. 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좀 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삼성 거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애국자다 보니까, 애국자? 맞아, 애국자인 것 같아요. 약간 좀 해외 거를 쓰기가 좋게 신경 쓰여요. 어쨌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대한민국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업이지만서도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대기업이지만 어쨌든 삼성 걸 써야 되지 않나, 한국 거니까, 뭐 이러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을만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되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새 그 뭐라고 할까요? 언론? 여론? 그런 것 자체가 스마트폰의 피해, 뭐 이런 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만 전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 이건 제가 주인이잖아요. 친구가 아니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주종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제가 필요하고 쓸모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냥 여기에 무작정 매달리는 거죠. 얼마 전에 SNL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뭐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둬놓고서는 재밌는 콩트를 짜는 게 있었는데,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휴대폰 배터리가 적으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고,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또 거기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고, 이어폰을 안 들고 나오면 또 거기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함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진짜로 완전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사실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톡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SNS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올릴 때 우울한 거 잘 안 올리잖아요. 자기들 행복한 것만 올린 거죠.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쇼오프하려고. SNS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쇼오프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자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저 게임하는 거는 별로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시간 때우는 것도 어느 정도 용도가 있고요. 물론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SNS는 스마트폰의 잘못이 아니에요. SNS가 잘못된 거죠. 카카오톡은 어떤가요? 카카오톡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있을 때 이 초대를 거부할 수가 있나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초대를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단체 카톡방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아니 그렇지 않나요? 7명 중에서 진짜로 할 얘기가 없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엔 대화방이 많으면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인데 또 나가면은 되게 싸가지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눈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도 지금 뭐 투스텝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단체 카톡방은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아요. 무슨 공지사항이 있어도 좀 귀찮더라도 한 명씩 연락을 하는 편이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MMS 단체 공지 보낼 때 200원씩 날리면은 막 한 번에 2,000원, 3,000원씩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10명씩, 15명씩 이렇게 보냈을 때 말이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편리해진 거죠. 결국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유용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스마트폰을 오해를 하는 거죠.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없앤다고 해도요. 페이스북 할 사람은 합니다. 카카오톡 할 사람은 합니다. 옛날에 네이트온 한 것처럼요. 인터넷 서핑이요? 얼마 못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똑똑한 놈이에요. 똑똑한 놈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거기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SNS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라인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저 웹툰 보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일이니까요. 스마트폰은요, 이게 플레이폰이 아니잖아요. 놀이하려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저 이거 갖고 놀려고만 합니다. 스마트폰에게 자꾸 쾌락을 요구해요. 내 스트레스는 이걸로 풀어. 스트레스를 푸시려면요 운동으로 푸세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는 컴퓨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스마트폰이 없어질 거면 컴퓨터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로 즐기면서 딴 것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스마트폰에다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 틀어주죠. 영화 보여달라고 하면 영화 보여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요 스마트하게 활용하려면 본인 자신의 직업 또는 일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갖고 웹툰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이유가 이거 녹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씩 게임도 하긴 하지만 그건 제가 이제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놀 때 쓰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쓰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스마트폰이 악마로 보이십니까? 가격만 더럽게 비싸고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시간을 뺏는 놈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아가 문제인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손에 휴대폰을 두고 계신다면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괜히 한번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개 쌍욕을 쳐먹는구나. 사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은 정말로 똑똑해질 수도 아니면 또라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핑계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제 의견과는 반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은 조금 더 똑똑해질 거고 조금 더 새끈해질 겁니다. 원래 그런 녀석들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스마트폰의 주인은 스마트맨, 아니 스마트 펄슨, 그래요. 스마트맨이라고 하면 남녀 차별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